미술관 소장품에 미술이라고 하는 소장품 이전에 미술이 가지고 있는 그 사회적 역할과 기능들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미술이 가지고 있는 그 미적인 아름다움을 흔히들 생각할 텐데 실제로 그걸 넘어서 어떤 사회적 기능들을 했는지 역할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술이 그 미학적인 것들을 지나 미술이라고 하는 것이 아름다운 미를 추구하는 것들을 넘어서 이게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봐야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소장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을 소장품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제 고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기능에서 역할이나 기능에서 미술이 추구해야 될 부분들이 단지 아름다움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사회에서 작가의 손을 떠나고 난 뒤에 어떤 그 반향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쌓여져서 미술관으로 들어왔을 때 그게 상당히 소장품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미술관의 소장품은 미술이 사회적 그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흔히 사람들은 박물관, 미술관을 무덤에 비유해서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 실제로 무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무덤이라는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남겨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무덤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사실은 근대 이후에 우리는 그 문화유산에 대한 어떤 관심들을 가지고 보존하고 지키려고 노력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보존해야 될지, 어떤 오브제를 미술관, 박물관의 어떤 오브제로서 소장품으로서 남겨야 될지에 대한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많은 오류들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어떤 미래 세대의 어떤 증거로서의 어떤 오브제로서는 상당한 역할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남도립미술관의 소장품은 개관하기 이전부터 수집을 해왔었습니다. 2000년부터 뭐 2004년까지 본다면 개관을 2004년도에 했으니까 매년 그 5억의 예산으로 작품을 수집했는데 전체 수집한 작품은 그때까지 했던 게 277점 정도 되고 거의 대부분이 이제 관리 전환하고 기증받은 작품들이고 구입한 작품은 한 56점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작품들을 수집하게 됐는데 실제로 이제 구입에서는 어떻게 별다른 어떤 그 수집 절차 같은 것들은 있지 않고 관장님이 그 수집해야 될 작품에 대한 리스트를 주면은 학예사들이 이제 그 검토 보고서를 써서 그걸 위원회에 상정해서 이제 통과되면은 수집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그 한 개인,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그 사견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공정성에 뭐 말도 좀 있었고 그래서 이걸 좀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2007년도에 소장품 수집 조례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소장품 수집 조례를 만들 때 이제 3대째 관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만들면서 작품 추천위원단이라고 해서 전국 각지의 어떤 그 위원단을 배분해서 1인당 그 5점의 작품을
추천해서 오게끔 하는 그런 이제 형식이고, 그러면서 뭐 과액평가위원회, 그다음에 이제 심의위원회 이렇게 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운영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은 경남도립미술관이 지역 공립미술관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 미술에 대한 어떤 안배라든지 중점적인 어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추천위원단이 전국 각지에 있다 보니까 지역 미술에서는 그 한계를 드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2012년도에 그 조례를 개정을 해서 지금의 그 공모 방식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추천위원단은 없어지고 그 위원단을 대신해서 전국 각지에서 다 누구나 작품을 접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작품을 이제 선정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추천위원회에서는 주로 이제 이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미술에 대한 안배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지역과 관련된 전문가들을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구입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심의위원회는 전국 국공립미술관의 학예사 또는 학예관을 선정해서 작품 가액이라든지 수집 결정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었습니다. 이 소장품 보존 관리를 흔히들 작품에 어떤 훼손이 있을 때 필히 보존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할 텐데, 최선의 방법은 섣부르게 보존 처리를 안 하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대신에 소장품이 훼손되는 어떤 그 유형들을 보면은 물리적인 훼손이라든지 뭐 화학적 훼손이라든지 생물학적 훼손이라든지 이런 훼손 범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존 환경을 잘 관리하는 게 가장 최선의 보존 방법입니다. 그리고 어떤 작품이 유실되었다든지 훼손 정도가 꼭 보존 처리가 필요하다면은 실제로 그와 유사한 그 훼손에 대해서 레퍼런스를 되게 많이 찾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방법들 레퍼런스를 찾아서 컨서베이터와 긴밀하게 논의를 하는데, 실제로 그 보존각에서 가장 이제 중요시 여기는 거는 가역성이거든요. 실제로 훼손되어 있는 그 상태로 다시 돌려놓는 거, 그 의미는 누군가 더 많은 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다시 그 보존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보존 과학의 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인가 11년인가 경남도립미술관 소장품 전체를 상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등급들을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아마 한 10년 정도 지났을 텐데 될 수 있으면 주기적으로 그 상태들을 확인하고 상태 조사서 처음 만들었던 걸 가지고 베이스로 상태 조사를 계속 해오는 게 아마 가장 좋은 관리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찾아가는 도립미술관을 2006년에서 7년으로 이렇게 연결될 때 그때 시작했는데, 실제로 이게 광역도이다 보니까 생활권 자체가 많이 나눠져요. 특히 이제 동쪽과 서쪽으로 이렇게 생활권이 나눠지다 보니까 창원 내에서도 택시 기사한테 경남도립미술관 갑시다 이러면 잘 몰라요. 그때는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한테 뭔가 좀 그냥 알리는 것보다 찾아가서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처음 시작한 게 찾아가는 도립미술관이었고, 첫 시작이 아마 함안문화예술회관에서 처음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 이제 소장품을 들고 나갔다가 국장님한테 되게 혼났어요. 그게 이제 그 경남도립미술관 그때 당시 가장 대표적인 소장품이 박생강 선생의 그 십장생학이라고 하는 채색한데,
그때 당시 아마 시중 금액으로 따지면은 가액으로 하면 한 3억 정도 할 거예요. 지금은 많이 떨어졌지만.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 비싼 걸 들고 나가냐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찾아가는 도립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의의 자체가 도립미술관을 알리려면은 도립미술관의 정체성이 어떻다, 가지고 있는 소장품이 어떻다. 대표적인 작품들을 가져나가서 보여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또 그 지역의 시군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시설들이 많이 없어서 신청을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한 3, 4년 동안은 주로 1년에 한 3번, 4번 정도 하다가 점점 그 문화예술회관들이 지어지면서 마지막 주면 한 9군데, 11군데 이렇게 하기도 했었고, 또 되게 재밌는 거는 그 합천에 그 대장경 엑스포라고 뭐 지금 아마 이름이 바뀌었을 텐데 그때 당시 찾아가는 도립미술관을 그 행사장에서 했는데 그때 당시 그 관람 인원이 한 30만 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경남도립미술관 1년 관람객이 10만이 안 될 정도였는데 그래서 뭐 어예에서도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그런 이제 불행도 있었고 되게 밖에 그 찾아가는 도립미술관 나가면은 뭐 몇몇 군데는 정말 괜찮은 그 매번 할 때마다 결과서를 받았거든요. 그 결과서들이 상당히 좋았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실제로 소장품 수집 업무는 미술관이 존재하면서 계속 지속되어야 될 가장 핵심적인 업무이기도 합니다. 그 미술관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업무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 거라고 생각되는 거는 사실 경남도립미술관이 처음 개관할 당시에 전북도립미술관이라든지 대구미술관 몇몇의 공립미술관들이 생기기도 했었고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그때 같이 비슷한 시기에 생겼던 미술관들은 거의 대부분 시설들을 계속 보완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수장고도 정축하기도 하고 근데 경남도립미술관이 이제 개관 20주년을 맞이하면 아마 수장고는 지금 포화 상태일 텐데 그런 그 물리적인 어떤 환경 때문에 소장품 수집 업무가 지속될 수 없다면 어떤 영향을 받는다면 조금 아쉽고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조언을 한다면은 실제로 이제 경남도립미술관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경상남구라고 하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미술관이기 때문에 지역 미술에 대한 어떤 애착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반면에 이제 소장품을 수집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경남을 바탕에 둔 어떤 지역 미술이 한 점일 경우에는 한국 미술사에서 그 영향력이 상당히 미미할 줄 모르지만은 이런 작품들이 계속 쌓여 있을 때는 한국 미술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클 거라는 어떤 담당자의 어떤 그런 믿음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그런 어떤 그 의지를 가지고 수집에 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